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오늘 유시민 작가의 신경 안정제를 맞으니 새해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최상목에 대한 정치권 내부설 보고드리며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아직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는 각각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처방이 어려운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제 오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나간 그 상피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선이에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병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우주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뭐 1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때가 되면 시계가 꺼져서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 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어.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이게 암세포거든요. 야, 이거 딱 진짜 이거 국민의힘이 떠오르네. 그렇죠. 진짜로 이 나라가 죽든 말든 지들끼리 뭐 살겠다고 난리치는 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를 쏘여 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암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뭐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다 퍼졌습니다.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난 거거든요. 한 곳에 수술을 했는데 다른 곳들이 골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그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3단계의 B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캔서입니다.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3B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암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성장,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젊다고 아주 훌륭하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에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칸트 선생님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률을 발전시켰어요.
실현시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요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결국 지들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내가 뭐 소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아.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이거예요. 아. 이제 어떤 암세포의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진 애를 잡아먹으라고 항암제를 들여보내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걸 싹 감추고 아. 정상 세포인 것처럼 숨어요. 그래. 그리고 항암제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눈치 싹 보다가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다시 나타나서 알겠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 하얀 바탕에 엄청 지금 많죠. 붙여놨잖아. 국민의힘은 쥐쌀 만하게 이름 박아놓고 그렇게 네. 자기 당 이름이 창피한가 봐. 그런데 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야, 이거 제대로 된 신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네, 공감합니다. 결국 순리대로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최상목이 일단 저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맞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냐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결정이 한 명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계속 밝혔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게 3인 임명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안 하면 결국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단추를 최상목이 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최상목을 칭찬할 생각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골라서 임명한 건 아예 임명을 지연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특정 재판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국회, 대법원장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만들어 3권 분립은 다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애도 기간이 끝나면 이 카드를 이제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상목 자체를 탄핵하면 난리를 칠 테니 최상목 아래로 혐의가 두터운 국무위원들을 날려서 국무회의 무력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최상목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저들은 법도 어기고 위헌적인 방법만 골라서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탄핵 인용으로 하루빨리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